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한민국의 박주영 선수는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격수로서 가장 잘 알려진 선수였습니다. 특히 박주영 선수는 FC서울과 AS 모나코를 거쳐 세계적인 명문 클럽 아스날에 입단하면서 많은 화제를 낳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해볼 이야기는 박주영 선수가 아스날에 합류하기까지의 이야기와 아스날에서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박주영 선수는 2005년 FC서울에 입단하면서 본격적으로 프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FC서울에는 김은중, 정조국, 한동원이라는 대한민국의 연령별 대표 혹은 국가대표팀을 거쳤던 A급 선수들이 자리잡고 있었지만 이미 청소년 대표팀에서 2년 동안 수많은 골을 장렬시킨 박주영은 팀의 확고한 주전 자리를 차지해내면서 입단 첫 해인 2005 시즌 30경기 출전 18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K리그 신인상, K리그 시즌 베스트 11에도 선정되는 등 시작부터 K리그를 씹어먹었습니다. 하지만 2006 시즌에는 수비수들의 집중 견제에 시달렸고 월드컵에서 상당한 부진을 겪는 등 약간의 슬럼프까지 겹치면서 30경기 출전 8골 1도움으로 기량이 다소 하락하게 됩니다. 2007 시즌에는 부상으로 인해 더 많은 경기에 이탈하면서 14경기 출전 5골 0도움에 그쳤고 2008 시즌에는 17경기 2골 4도움이라는 공격수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한 활약을 펼쳤지만 이 시기에 국가대표팀에서는 활약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2008년 여름 AS 모나코로 이적하게 됩니다. 박주영 선수는 K리그에서 꽤나 부진했었기 때문에 리그왕 무대 적응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었는데 리그왕 데뷔전인 로레앙전부터 한 골 1도움을 장렬시키면서 리그왕 무대에 무리 없이 안착했고 2008-2009 시즌 31경기 출전 5골 7도움을 기록했습니다. 2009-2010 시즌에는 에스파뇰로 임대가 썼던 네네가 임대 복귀해 박주영과 함께 호흡을 맞췄는데 박주영은 탐욕왕 네네의 플레이를 잘 받쳐주면서 27경기 출전 8골 5도움 평점 7.03에 매우 좋은 활약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2010-2011 시즌 네네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함에 따라 박주영은 팀 공격에 있어 비중이 더욱 커졌고 시즌 33경기 출전 12골 1도움 평점 6.92에 역시 좋은 활약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주영의 이런 활약에 2010-2011 시즌 프랑스 리그왕을 우승한 릴 올랭피크가 박주영의 영입을 노렸었는데 박주영 선수는 논란의 호텔 빤스런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에 입단하게 됩니다. 일단 아스날은 2010-2011 시즌 프리미어리그 4위를 기록하면서 무난 그 자체의 시즌을 보내는데 아무래도 가장 아쉬운 부분은 정말 실력만큼은 몇 시즌째 늘 잘해주고 있는 공격수 로빈 반 페르시가 매 시즌마다 부상을 달고 산다는 점이었고 반 페르시는 아스날에서 30경기 이상 소화한 시즌은 아예 없으며 20경기도 소화하지 못한 시즌이 지난 7시즌 중 무려 2시즌이나 된다는 것은 로빈 반 페르시라는 카드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아스날에서는 이미 지난 시즌 반 페르시의 이탈에 대비한 카드인 마루앙 샤막을 영입해 백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루앙 샤막은 반 페르시보다 제공권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카드였기에 조커 혹은 백업 공격수로서 굉장히 요긴하게 활용되었습니다. 마루앙 샤막은 백업 공격수 치고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아스날은 제대로 된 몸 상태만 받쳐준다면 리그 탑급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주전 공격수와 그 뒤를 받쳐줄 준수한 실력을 지녔고 주전 공격수가 갖지 못한 다른 장점을 지닌 든든한 백업 조커 스트라이커까지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자면 스트라이커 영입이 절실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국내 팬들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앞서 언급했듯이 로빈 반 페르시의 부상이 워낙 잦았고 단 한 시즌도 온전히 시즌을 보낸 적이 없을 정도로 유니몸이었기 때문에 반 페르시가 이탈했을 경우 마루앙 샤막과 함께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박주영이 모나코에서 보여준 모습은 마루앙 샤막의 리그왕 시절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았고 연계 능력이나 찬스 창출 능력 그리고 움직임 등 샤막보다 다재다능한 능력을 지닌 선수였기 때문에 반 페르시만 없다면 경쟁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11-2012 시즌 로빈 반 페르시는 단 한 번도 부상을 당하지 않으면서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던 시즌 30경기의 고지를 넘어 프리미어리그 38경기 전경기 출전이라는 철강화 같은 모습으로 한 골 탈퇴했고 결국 박주영 선수는 2011-2012 시즌 프리미어리그 6분 출전을 끝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처참한 실패였고 많은 팬들은 아스날 감독인 알센 벵거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으면서 벵거 감독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상당한 까임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박주영 선수에게도 약간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박주영 선수는 볼튼과의 리그컵 경기에서 아르샤빈의 패스를 받아 환상적인 가마차기 골을 성공시켰는데 알센 벵거 감독은 박수를 치면서 박주영의 골을 칭찬했고 2011년 11월 1일 UEFA 챔피언스 리그 조별 라운드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 반 페르시를 벤치에 앉히고 박주영을 선발 출전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박주영은 굉장히 둔한 움직임으로 최악의 경기력을 선보였고 후반 17분에 반페르시와 교체되면서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벵거 감독은 인터뷰에서 매우 소심한 플레이를 펼쳤다며 박주영의 이날 활약을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날 경기에서 평점 5점을 기록할 정도로 부진했던 박주영이었지만 이후 프리미어리그 경기 명단에는 전혀 들지 못했고 2011년 11월 29일 거의 한 달 만에 맨시티와의 리그컵 경기를 출전하게 되지만 경기 감각이 바닥이었던 박주영은 이날 경기에서도 평점 6.5점의 부진한 활약으로 교체 아웃당하게 되죠. 이후에는 아스날이 티에리 앙리를 임대 영입하게 되면서 완전히 기회를 받지 못했고 사실상 시즌 아웃 당하게 됩니다. 박주영 선수가 받은 기회의 숫자가 과연 공정했는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단 박주영 선수는 로빈 반페르시, 마루앙 샤막에 이은 3순위 스트라이커였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6분만을 출전한 것은 일반적인 3순위 스트라이커 치고는 분명 적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장 지난 시즌 반페르시와 샤막에 이은 아스날의 3순위 센터포워드였던 니클라스 벤트너만 봐도 프리미어리그에서 17경기나 나왔을 정도로 꽤 많은 출전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같은 3순위 공격수인 박주영의 한 경기 출장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벵거 감독의 잘못이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즌 로빈 반페르시는 25경기 1767분을 출전했고 2순위 마루앙 샤막은 29경기 1843분, 3순위 니클라스 벤트너는 17경기 496분 동안 출전했습니다. 반페르시는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결장하면서 샤막이 많은 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는데 후반기에는 샤막이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심각한 부진에 빠졌기 때문에 3순위 공격수인 펜트너에게도 많은 기회가 돌아가면서 3명의 공격수는 상당히 균형적으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2012 시즌 로빈 반페르시는 38경기 3333분 동안 출전했고 2순위 마루아 샤막은 11경기 171분, 3순위 박주영은 1경기 6분으로 굉장히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 이것은 단지 로빈 반페르시의 폼이 38경기 출전, 30골 14도움, 평점 7.80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절정이었기 때문에 벵거 감독은 샤막과 박주영을 거의 등한시하고 로빈 반페르시에게 완전히 올인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때 시즌이 4위권 경쟁이 워낙에 빡세서 후보 선수들을 리그 경기에 투입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벵거로서는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박주영이 아스날에서 실패한 이유는 로빈 반페르시가 프리미어리그 전 경기에 출전할 정도로 몸 상태와 컨디션이 너무나도 절정이었고 벵거가 3순위 공격수인 박주영에게 기회를 가혹할 정도로 적게 준 것은 사실이긴 하나 프리미어리그 4위권 수성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릴 여유가 없었던 것도 맞다. 다만 좀 더 박주영 입장에서 아쉬운 점을 따져보면 2순위 공격수인 마루앙 샤막이 11경기 출전 1골 0도움 평점 6.34의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샤막의 출전 횟수 중 일부분이라도 박주영에게 돌아간다면 어땠을까 싶긴 하지만 샤막 역시 171분 출전이 전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회를 나눠 갖기도 애매한 적은 시간이긴 합니다. 아무튼 박주영 선수의 아스날에서의 실패 이유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스날은 2012년 여름 로빈 반페르시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떠나보내지만 프랑스 리그 득점왕 올리비에 지루와 분데스리가에서 많은 골을 장려시킨 루카스 포돌스키를 영입하게 되면서 여전히 자리가 없는 박주영 선수는 2012-2013 시즌 라리가의 셀타비고로 임대됩니다. 당시 셀타비고에는 지난 시즌 2부 리그를 씹어먹은 에이스 이아고 아스파스가 너무나도 확고한 입지를 지니고 있었고 그의 파트너로는 베테랑 공격수 마리오 베르메오가 아스파스와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박주영 선수는 추정 경쟁에 어려움을 겪었고 1선과 2선의 백업 선수로서 21경기 출전 3골 1도움 평점 6.39의 굉장히 아쉬운 활약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아스날에 있을 때보다는 많은 기회를 얻긴 했지만 절대 만족스러운 활약은 아니었고 아스날을 떠나 좋은 팀에 입단하기 위해서라도 활약이 절실했던 시즌이었지만 결국 2013년 여름 박주영 선수는 아스날에 잔류하게 됩니다. 2013-2014 시즌 아스날은 올리비에 지루, 루카스 포돌스키, 니클라스 벤트너까지 데리고 있었고 이들에게 밀린 박주영 선수는 리그컵 경기에 한 경기 출전을 끝으로 2014년 1월 챔피언십의 와포드로 임대됩니다. 하지만 경기 감각이 바닥이었던 박주영은 트로이 디니 등 2부 리그 선수들에게도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고 후반기 2경기 출전 0골 0도움 평점 6.07의 최악의 활약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여름 브라질 월드컵에서 2경기 출전 0골 0도움 평점 6.31을 기록하면서 최악의 실패를 맛봤고 홍명보 감독과 함께 여론의 문매를 한몸에 받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지도키도 자신을 외면했던 아스날을 떠나 사우디아라비아 프로페셔널 리그의 알샤밥에 입단하게 되면서 아스날에서의 생활을 완전히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워낙에 경기를 많이 못 뛴 박주영 선수였기에 2014-2015 시즌 사우디 리그에서도 7경기 출전 1골 0도움에 그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2015년 3월 친정팀 FC 서울에 7년 만에 돌아오면서 현재까지도 팀의 정신적 지주로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축구 팬들에게 승부사라고 불리며 최고의 한국 축구 선수로서 박지성의 뒤를 이을 인재로 지목받았었던 박주영 선수는 아스날에서의 실패로 인해 다소 이른 나이에 국가대표팀에서의 커리어를 마감하는 등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일 순 있지만
박주영 선수가 아스날에 입단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박주영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됐을지 한번 생각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